안녕하세요, 이병진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는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10세대의 부분 변경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모습 보시죠. 지금 주간주행등과 방향지등을 켜놓은 상태인데요. 주간주행등은 이렇게 날카로운 LED 헤드램프 아래로 흰색 주간주행등이 들어오고요. 방향지등을 켜면 위쪽으로 이렇게 LED 바가 깜빡깜빡합니다. 전체적으로 앞모습은 좀 공격적이고 도전적이고 약간 스포티하죠. 그런 전체적인 흐름은 변화가 없습니다. 크롬으로 헤드램프를 저렇게 이어서 두툼하게 디자인하고 있는 건 동일하고요. 엠블럼이 좀 달라졌어요. 하이브리드 모델이라서 이 혼다 엠블럼 안에 파란색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그릴 아래에도 보면 크롬으로 멋을 좀 줬죠. 범퍼 디자인도 좀 달라지면서 안개등도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기존의 패스트백 같은 스타일의 날렵하고 늘씬한 옆모습 실루엣은 같습니다. 19인치 하이브리드 전용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235 40R 19인치고요. 미쉐린 프라이머시 MX M4가 끼워져 있습니다. 앞바퀴 굴림이고요. 앞핸더 쪽에 하이브리드라고 붙어 있고요. LED 테일 램프고 방향지등을 켜놓은 상태인데 이것만 전구 타입입니다. 그냥 클래식함. 디귿자 형태로 뭔가 혼다 어코드만의 독특한 테일 램프 형상도 동일하고 범퍼가 살짝 디테일이 좀 바뀌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느끼기는 힘들더라고요. 이 범퍼 아래 끝부분도 양쪽으로 이렇게 크롬으로 포인트를 뒀고, 그리고 배기구는 보이지 않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숨겨놨습니다. 자, 트렁크 한번 보죠. 마찬가지로 혼다 뒤쪽의 엠블럼도 파란색으로 치장이 되어 있습니다. 전동은 아니고요. 네, 이렇게 들어 올리면 트렁크 공간은 여유롭고 넉넉합니다. 바닥을 들어보면 타이어 펑크 수리 키트 들어있고요. 이 정도 크기의 어떤 바닥 아래에 수납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겠네요. 저 안쪽은 따로 뭐 없습니다. 시트가 6대4로 뒷시트 등받이를 접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접어볼까요? 당기면 해제만 되는 거네요. 접히기까지 하는 건 아니고 저 레버를 해제해둔 상태에서 접으면 됩니다. 이렇게 뒷시트 등받이를 접을 수 있는 방법이 안쪽에 시트 이쪽에 뭔가 레버 같은 게 있는데 이 혼다 어코드는 그런 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접으려면 뒤에 저 레버를 당겨서 시트 등받이를 이렇게 접어야 됩니다. 이건 좀 불편하네요. 항상 이렇게 당겨서 해제를 하고 다시 와서 여기서 접어줘야 되니까 살짝 불편한 감이 없잖아 있는데, 이 정도의 굴곡이 좀 있습니다. 이 뒷시트 아래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 높은 편이긴 합니다. 약간 이 정도의 턱이 좀 있어요. 여기 맥스 3kg까지 걸 수 있는 고리도 이렇게 달아놨네요. 자, 그러면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죠. 부분 변경 전 모델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왼쪽은 하이브리드라서 배터리 잔량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타코미터 안쪽으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크기도, 이 림의 굵기도, 그리고 촉감은 다소 좀 손에 땀이 배이거나 촉촉하지 않으면 좀 미끌미끌한 정도의 촉감인데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이시나 모르겠는데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정보, 보이는 정보를 바꿔서 볼 수 있는 끄기도 하고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과 더불어서 혼다 센싱이라고 해서 반제열 주행 장치 관련한 버튼들이 모여져 있고, 오른쪽에 인포테인먼트, 볼륨 조절, 그리고 여기에 디스플레이 정보들을 좀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모여 있습니다. 이 스티어링 휠 열선도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버튼 누르면 1단계로 스티어링 휠 열선을 켜고 끄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터 출력과 충전 상태만 깔끔하게 볼 수 있는 모드도 있고요. 에코 드라이브, 파워플로우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이 엔진과 배터리와 어떤 구동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창입니다. 가는 거리, 연비, 평균 연비 기록, 평균 속도 시간, 드라이브 어텐션도 있어요. 운전자 주의력 레벨, 뒷좌석 리마인드 시스템도 이것도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안전 지원. 보통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 파워플로우 두고 다니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 변경 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우측 방향지등을 이렇게 켜면 이 모니터에 우측 상황이 보였잖아요. 근데 그게 빠지고요.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이 양쪽 사이드 미러에 추가가 됐습니다. 우레탄 재질로 감싸놨고 8인치 터치스크린 모니터, 물리적인 버튼과 그리고 이 베젤, 테두리가 좀 두툼해서
8인치라고 하지만 작아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이 안에 UI도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라서 이 파워플로우 실시간으로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돌아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모니터로 크게. 그리고 유선, 무선 다 안드로이드 오토 그리고 카플레이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설정 안에 들어가 볼까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여기에서 뭐 화면, 소리, 화면 뭐 밝기 뭐 이런 것들 뭐 디자인을 바꾸거나 그런 건 없고요. 단순합니다. 설명서가 없어도 그냥 좀 만져보면 쓸 수 있는 정도예요. 프로토 공조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 3단계 뿐만 아니라 통풍 3단계까지도 운전석과 옆자리는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에는 열선 3단계까지 추가가 돼 있습니다. 필름이 좀 씌워져 있어서 벗겨야 되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약간 반투명한 느낌처럼. 그 아래로 파워 아울렛 그리고 USB 포트 2개 마련되어 있고요. 무선 충전이 지원되는 패드가 있습니다. 살짝 내리막 경사가 좀 돼 있죠. 그 특이한 건 여기 전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전원을 꺼놓으면 안 되고요. 켜면 이렇게 충전이 지원이 됩니다. 뒤쪽으로 버튼식 기어 노브 있습니다. P, R, N, D. R은 이렇게 깊고 크게 이렇게 파놔서 오작동을 좀 미연에 방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 뒤쪽으로 이콘과 스포트, EV, 주행 모드 관련한 버튼들이 있고요. 키는 참 클래식하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키가 주는 감성도 중요한데 이 키를 조금 디자인을 달리하거나 좀 괜찮게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좀 아쉬움이 좀 있긴 합니다. 컵홀더 2개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근데 구멍이 좀 큰 편이고 이 홀더 지지해주는 부분이 이 뒤쪽엔 없고 이 앞쪽으로만 있어서 이게 그냥 생수병인데 이걸 놓으면은 좀 이렇게 흔들흔들합니다. 고정이 잘 안 돼요. 브레이크 홀더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 센터 콘솔 꽤 크게 넉넉하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여기 12V 파워 아울렛이 또 이 안쪽으로도 있습니다. 네. 선글라스 케이스 이런 마감이나 이런 건 날카로운 부분 없고 마감 마무리 잘 해놨습니다. 꼼꼼하게. 그리고 어코드 자체가 중형 패밀리 세단이라서 옆자리를 딱 봤을 때 실내 공간은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근데 뒷좌석에 좀 앉아봤습니다. 헤드룸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오면서 헤드룸 확보를 위해서 파놨잖아요. 근데 헤드룸은 이 다리 공간이나 전체적인 이 여유에 비해서 살짝 좀 타이트한 편입니다. 주먹 한 개가 채 안 들어가요. 이게 아무래도 좀 패스트백 스타일의 실루엣이 루프 라인이 좀 뒤로 매끈하게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좀 낮다 보니까 다소 좀 타이트한 편이긴 합니다. 이 등받이 각도가 상당히 편해요. 각도 조절은 되지 않지만 등받이 각도가 편하고 이 전체적으로 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뒷좌석의 공간감은 아주 좋습니다. 뭐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그냥 여유롭죠. 다 내렸을 경우에 이 정도 남네요. 3단계 뒷좌석 열선도 들어가 있습니다. 뭐 무난하게 큼직하게 포켓, 백 포켓 있고요. 송풍구 그냥 이렇게 센터 콘솔 뒤쪽으로 있고 USB 포트가 2개가 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뭐 그 외에는 뭐 그냥 다 무난무난합니다. 팔걸이도 이렇게 있고요. 컵홀더 여기 뭐 열려서 수납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네요. 그냥 컵홀더만 있는 뭐 홈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손을 그냥 이렇게 여기다가 쑤셔 넣어서 빼야 됩니다. 뭐 스키스루는 없습니다. 그냥 6대4로 접어서 쓸 수만 있습니다. 자, 그럼 주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동을 켜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엔진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타고 들어오는 진동은 뭐 아주 미세하게 있지만 그냥 2.0 가솔린을 품은 엔진의 진동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수준입니다. 스티어링 휠로는 거의 느껴지지 않고요. 금방 또 꺼지네요. 운전 시야는 편하고 좋습니다. 시트는 크기는 넉넉한데요. 이 시트의 쿠션감이 좀 단단한 편입니다. 이 사이드 볼스터, 옆구리를 지지해주거나 그러니까 몸통을 지지해주는 그게 아주 적극적이지 않아서 조금 스포티한 운전을 하면 이 시트의 여유는 있지만 그리고 시트의 쿠션감은 단단하지만 이 자세를 좀 다잡아주는 그 능력은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은 그냥 그렇습니다. 약간 뭐 짜글짜글한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핸들을 틀면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바뀌면서 보여주죠. 지금 우선 노멀 모드로 주행을 하겠습니다. 투모터 시스템이라고 하죠. 커다란 발전기를 담당하는 전기 모터와 구동, 실제로 바퀴를 굴리는 전기 모터 2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뭐 발전기
어떤 차에도 다 있는데 그걸 굳이 뭐 투모터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발전기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 전기 모터가 상당히 커요. 어코드와 CR-V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구동의 중심은 모터예요. 전기 모터가 구동의 중심이고, 엔진은 이 발전기 역할을 하는 전기 모터 그리고 배터리에 전력을 공급해줘요. 그 전기 모터 출력이 상당히 커요. 184마력이고요 토크는 32가 넘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애킨슨 사이클 2.0 가솔린 엔진은 145마력 그리고 토크도 17이 좀 넘는 빈약한 엔진의 출력 성능을 가지고 있죠. 그게 엔진이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구동의 메인이 아니고 전기 모터가 어떤 구동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 모터와 엔진이 같이 합쳐서 힘을 내는 시스템 출력, 합산 출력이라고 하죠. 약 215마력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저속주행이고 내리막길이라서 회전제동 시스템이 계속 지금 돌면서 배터리를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패들 시프트도 달려있는데요, 단수 조절하는 건 아니고 이 회전제동 시스템의 저항감을 3단계로 조절을 해서 조금 더 회전제동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겠냐 안 하겠냐, 그걸 단계별로 3단계로 조절해서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근데 이게 저항을 걸어놨다가도 뭐 주행하다가 다시 보면 가장 낮은 저항 초기로 돌아가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실내는 정숙한 편입니다. 앞유리는 이중 접합이에요. 패밀리 세단으로서의 이 공간감 그리고 안락한 맛은 상당히 좋아요. 그렇게 슬슬 속도를 많이 내지 않고 달리면 어떤 가속 페달의 반응 그리고 매끈하게 달려나가는 이 주행감은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승차감과 하체 감각이 저는 상당히 좋네요. 승차감이 좋으면서도 단단해요. 뼈대와 더불어서 이 뭐 서브 프레임 그리고 하체의 어떤 관절, 그런 것들이 튼튼한 아이들이 좀 이렇게 합쳐져서 떠받치고 달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핸들도 뭐 거의 유격이 없어요.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고 좀 끈끈한 느낌이에요. 하이브리드지만 이 하체 감각이나 핸들링만 놓고 보면 꽤나 달리는 맛이 있습니다. 밸런스가 좋아요. 근데 지금 이게 ECVT라고 해서 무단 변속기와 지금 하이브리드 시스템 파워트레인이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 요게 다소 좀 아쉬워요. 보면 코너 한번 가볼까요? 뭐 언더스티어 성향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롤링이나 피칭이 아주 심해서 불안하거나 뭐 무너지는 그런 어떤 하체 감각 느낌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이렇게 슬슬 편하게 다니면 나름 부드럽고 괜찮은데, 이렇게 뭔가 풀 스로틀을 좀 해서 속도를 내려고 하면 이 한 박자 정도 좀 이렇게 템포를 늦추고, 그리고 이 소리에 비해서 치고 나가는 맛이 떨어져서 주행 중 추월 가속이나 재가속할 때 약간 좀 마음을 달래야 되는 그런 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CVT라고 해도 CVT 할 정도로 뭔가 막 단수도 바꾸고 막 적극적으로 운전 재미도 키우고 그런 CVT도 있는데, 얘는 예전의 느낌이 좀 있는 CVT예요. 주행할 때에는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포츠 모드에 한번 더 볼까요? 스포츠 모드에 두면 이 계기판에 댐핑도 좀 단단하게 조인다고 표시가 돼요. 그리고 소리도 좀 달라집니다.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뭐 아주 막 확 바뀌어서 막 대단히 막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소리가 좀 살아납니다. 이 가속 페달의 초반 반응과 응답성은 조금 더 날카롭고 좀 빠릿빠릿해지는데, 이 풀 스로틀을 치면 다소 좀 늦게 출력이 따라 붙고, 그리고 좀 너무 좀 밍밍하게 가속하는 그 느낌은 사라지진 않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풀 스로틀을 하지 않고 그냥 가속 페달을 무난하게 살포시 밟고 다니면 뭐 속도를 내고 달리는데 뭐 아쉽거나 그런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 풀 스로틀을 해서 가속을 하려고 할 때 이 답답한 요거는 좀 아쉽다는 거, 좀 아쉽습니다. 운전 시야 참 좋아요. 그리고 연비가 좋아요. 연비가 17.5km/L입니다 1리터로 17.5km를 달릴 수 있고, 가격이 4,570만원인가 그렇죠.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연비 좋고 실내 공간 괜찮고, 그리고 기본기가 아주 탄탄하고 나름 괜찮은 패밀리 세단 하이브리드를 찾으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시승해보세요. 이 일본이라고 하는, 그리고 혼다라고 하는 어떤 그 역사적인 히스토리들을 좀 배제하고 본다면 장점이 좀 다분하고
이 차 자체의 어떤 기술력 상당히 완성도가 좋습니다. 회사형 제동 시스템이 개입해서 속도를 줄여 나갈 때의 어떤 그 이질감도 없고요. 자, 오늘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 타봤습니다. 효율성 좋은 패밀리 세단으로 괜찮네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